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오늘 확진자 1명이 추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우한 교민을 위한 3차 전세기 투입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인준태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그리고 연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장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저희가 앞서 전해드렸던 속보를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는 추가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조금 전에 1명이 더 늘었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렇게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지금 이제 추가 확진자가 늘어나서 네네. 25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아마 지금 확진자로 지금 확정된 분은 73세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그 지난 11월부터 올 1월까지 중국 광동성을 방문했던 가족들과 같이 사는 그런 이제 동거인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마 연세도 좀 있으시고 해서 예. 발열, 뭐 기침, 또 인후통 이런 것들이 아마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예. 양성 반응이 나와서 지금 현재는 서울대 분당병원에 지금 병상에서 이제 격리 치료 네. 중이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광동성을 방문한 아들 가족과 같이 살았던 70대 여성인데 그러니까 이 아들 가족은 이 지금 확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2차 감염으로 봐야 될까요? 2차 감염 가능성이 크시죠. 본인 예. 당사자는 갔다 오신 그렇죠.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확인 절차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고요. 다만 현재 그 검사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일단 어르신이 먼저 입원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확진 판정이 나온 거고 네. 가족도 현재는 격리 상태에서 현재 그 양성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만 먼저 병원 가신 분이 이 어머니시기 때문에 어. 어머니가 먼저 확진 판정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증상을 보였기 때문에 이 이제 바로 검사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족들한테는 그런 발열이나 뭐 오한 이런 인후통 같은 게 없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니까 어머니만 아프셨기 때문에 병원을 가서 바로 격리 조치가 된 거고요. 네.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 가족 중에서도 감염자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그렇군요. 해봅니다. 지금 오늘 추가된 확진자 1명의 뭐 동선이라든지 또 감염 경로는 구체적으로 좀 지금 이제 추가로 정보가 나와야지 저희가 자세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는 확진자가 없었는데 오늘 확진자가 1명 추가돼서 모두 25명으로 늘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가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앞서서 정 총리가 지금이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다라고 하면서 중대한 결정도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중대한 결정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마 강력한 어떤 그 인적, 물적 교류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방안이 아마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특히 이제 지금 중국 이번 주 이렇게 이제 기활해서 춘절을 끝나면서 그렇죠. 중국 내에서도 엄청난 인구가 이제 이동하기 때문에 예. 그동안은 좀 이제 후베이성을 우한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이제 통제가 됐다고 보면 아마 중국 관광객들이나 중국의 어떤 사업 관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국에 많이 오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우리 방역 체계 어떤 그 업무량이 늘어나고 또 국민들의 어떤 그 전염병 예방에 대한 어떤 심각한 이런 것들이 아마 고려돼서 예. 저는 뭐 동남아 지역도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태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지역까지 지금 이제 확산이 됐기 때문에 네. 일차적으로는 중국의 후베이성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전역까지 어떤 선별적으로 네. 한국으로 오는 어떤 인적 어떤 그 제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확진자나 또는 사망자나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 같은 이런 이제 동남아 지역의 어떤 그 여행까지도 자제 내지는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강력한 통제 아마 그 내용들이 혹시 중대 발표에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데 지금 정부가 또 하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중국 우한에 남아있는 1차, 2차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을 국내로 데려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교민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3차 전세기 투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밤까지 신청하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신랑이 신청했어요. 저는 신종이어가지고 빨리 한국에 들어가서 네, 1, 2차를 통해서 이제 거의 뭐 700명 가까운 교민들이 국내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현재 200명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예. 그 200분이 지금 계시고요. 근데 200여 분의 이제 문제점 뭐냐면,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가진 분도 계시지만 네. 그 가족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한 거죠. 예. 결혼하거나 자녀가 중국 국적자로 남아 있는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분명히 이제 결혼한 사람은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즉 남편이나 부인이 네네. 한국 사람이지만 그 배우자나 자녀가 중국 국적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을 과연 그 전세계를 통해서 들여오는 게 감염 예방 차원에서 합당하냐, 이런 좀 반대 여론이 일고 있다는 얘기죠. 네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이산가족을 만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예. 부분이 있고요. 다만 반대로 이제 외국인을 우리나라에 데려와서 혹시라도 이제 감염자인 경우에 국가에서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보호 조치를 해야 되냐, 네. 이런 부분에 반대적인 입장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중국 정부도 사실 네.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외부로 못 나가게끔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게 뭔가 우리나라하고도 좀 조율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조율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중국 정부에서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나 일본과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상위 10여 개국 안에 들어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서도 치료나 이런 거 방역 조치들이 잘 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내보내주는 걸 허용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의료 시설 자체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네네. 경우에는 차라리 중국에서 관리하자, 이런 식으로 좀 선별적으로 하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염 교수님이 염 소장님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게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국내에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우리나라에서 전부 그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 다 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금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한국에 관광 오신 분들이 예. 갑자기 이렇게 질병 확진을 받아서 이제 치료를 받는 게 상당히 이제 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제 국민들, 네티즌들이 네네. 상당히 지금 이제 여론이 지금 그 부정적인데 실제로 이 전염병은 이제 WHO에서는 사실은 그 해당국에서 이게 그 국고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우리나라는 질병 감염 관련된 법령에서도 네. 국내에서 이렇게 발견된 환자에 대해서는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외국 관광객들이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런 확진이 났을 때는 예. 한국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서 이 치료해 주는 것은 일종의 국제적인 어떤 그 규칙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소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우리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지, 네. 이것은 이제 국민들 세금이 나간다라고 해서 다분히 이제 부정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국가의 어떤 위상이라든지 국제적인 의무에 우리가 예. 위반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앞서 이제 속보로도 전해드렸고 두 분과도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가 한 명이 늘어서 총 이제 25명이 됐다라고 전해드렸는데 취재 기자가 잠시 뒤에 이제 연결이 되면 바로 또 전화 연결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집에서 또는 병원에서 이렇게 격리돼 있는 환자들 그리고 또 그 가족들도 많지 않습니까? 회사도 못 가고 이러다 보면 당장 생계가 걱정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현재 정부에서는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45만 4,900원을 이제 매달 지급하는 걸로, 네. 그다음에 2인 가구는 77만 원 정도, 3인 가구는 100만 원, 4인 가구는 123만 원, 5인 가구는 145만 원의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그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감염이 되더라도 생계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죄송하지만 이게 이 전염병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한테 집중되는 성향들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일을 아파도 나가야 된다던가 네. 또는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몰려 사는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감염병 가능성이 되게 우려가 높다는 얘기죠. 따라서 네. 정부에서 이 부분은 신속한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경제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로 지원해주겠다. 즉 사회심리학적으로 차단 차원에서 잘 발표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어쨌든 생활 지원금을 제공을 하면서 일상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마스크 대란입니다. 마스크를 구하기도 힘들고 사려고 해도 정말 그야말로 엄청나게 비싸지다 보니까 정부가 대량 반출을 차단하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대량의 마스크, 손 소독제를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 간이 수출 절차를 정식 수출 절차로 전환하여 국외 대량 반출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 심사 시 해당 물품이 매점 매석 행위를 통하여 수집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통관을 보류하고 고발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마스크 품귀 대란이라고 할 정도로 요즘에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시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저도 이제 한국 지금 온 지 한 일주일이 채 안 됐습니다만. 아, 외국에서 오신 거예요? 저는 캐나다에 이제 한 달 반 있었는데 네네. 캐나다에서도 마스크를 사러 갔더니 예.
아마 거의 동양인들이 많이 사갔다고 합니다. 아. 사실 그 백인들, 소위 네. 말해서 커케이지언들은 거의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데 뭐 저를 비롯한 동양인들은 아마 좀 민감하다 보니까 네. 뭐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상적인 약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마스크를 제가 5군데를 사려고 다녔는데 결국 네네. 못 샀다가 한 3일 후에 겨우 이제 한국 물품을 이제 다루는 그런 네. 한인상에 가서 사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 아마 이 중국 사람들이나 동양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해외 큰 도시들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고요. 네. 또 한국의 경우 제가 와서 보니까 예. 실제로 이런 사항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정부도 지금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에서 그 보따리상 일종의 우리가 보면 다량의 어떤 물건들을 떼어서 이제 팔면서 이득을 남기기 그런 이제 차원에서 이 마스크를 이제 매점매석하는 사례들이 지금 최근에 적발이 돼서 지금 네.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아마 최근에도 어떤 그 보따리상이 이 많은 이제 마스크를 사가지고 그 중국으로 반출을 하려고 하다가 예. 이 세관에서 이제 적발이 돼서 이 마스크 전체 그 박스를 놔둔 채로 네. 이 중국으로 기국한 그런 이제 사례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마스크와 같은 이 위생용품에 대한 매점 매석은 정부가 좀 의지를 갖고 예.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렇고 이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또 매점 매석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가 싶은데요.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환자 추가 1명에 대한 소식을 취재 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재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예, 추가 확진 환자에 대한 정보가 좀 더 자세히 들어왔습니까? 네, 73살 한국 여성입니다. 환자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는데요. 아들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중국 광둥성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여성은 발열과 기침, 인후통 증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이 확인됐습니다. 현재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오늘 확진 환자 1명이 늘면서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 수는 총 25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번과 2번 환자가 퇴원했습니다. 환자들 상태가 대체로 양호해 추가 퇴원 환자가 앞으로 더 나올 예정입니다. 예, 오늘 추가 확진자가 1명이 늘었는데 의심 환자들은 더 크게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누적 의심 환자는 총 2,315명입니다. 1,300여 명은 음성이 나왔고 960명이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의심 환자는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방역당국이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확대하고 검사가 가능한 기관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사람 가운데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하고 그 외 중국 지역은 폐렴이 있을 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이 아니더라도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는 국가를 다녀온 경우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검사 대상과 검사 실시 기관이 크게 늘면서 의심 환자와 확진 환자 수도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 그리고 의심 환자와 관련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추가로 또 소식이 들어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제 마스크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뭐 마스크뿐만 아니라 손 소독제도 그렇고요. 이런 지금 개인 위생과 관련된 용품들이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점 매석이나 사재기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마스크 같은 경우 약국을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에서도 다여섯 군데 지나가도 마스크가 다 떨어진 데도 그렇죠. 많고요. 예. 뭐 편의점은 거의 싹쓸이가 돼서 없어진 상태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가 방역이나 자가 방어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마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네. 사회적인 불안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 조치가 필요하거든요. 네. 현재 정부에서 아시겠지만 그 매점 매석 마스크나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겠다고 때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뭐냐면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고 있습니다. 네.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는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문제는 아까도 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박스채로 놓고 도망간 이런 그러게요. 그 사람들 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식약처에서 집중적으로 좀 단속하고 있지만 경찰을 저는 다 투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국세청에서 현재 합동 단속을 하고 있는 걸 일반인들이 잘 모릅니다. 네. 국세청에서 합동 단속하는 이유는 부당 이득에 대해서 중과세 50% 이상을 아, 중과세로 선고를 해갖고 다 추징을 하겠다 이런 개념인데 비싸게 팔아서 이득을 남긴 사람들을 그렇죠. 추적하겠다는 거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불로소득이나 부당소득 이익으로 환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재 이게 대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매점 매석에다 걸려도 벌금만 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은 그 정부에서 홍보를 좀 잘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뭐 이게 매점 매석 그리고 이게 정말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못 돌아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그 마스크라든지 뭐 손소독제 매점 매석뿐만 아니라 이런 그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뭔가 좀 주의를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가짜 뉴스, 뭐 유튜버들도 지금 또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뭐 사회가 좀 혼란하거나 네네. 이럴 때 이제 유언비어가 많이 확산되는 것은 전통적인 그런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또 일반인들의 심리가 상당히 위축된 상황에서 네. 유사한 내용들을 또 가짜 뉴스 심지어는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올린 사람도 있고 예. 또 어떤 경우는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모르고 이것을 좀 경계하는 차원에서 남들에게 알려준다는 차원에서 퍼날려서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이제 유언비어라든지 가짜 뉴스를 적극적으로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정부 당국에서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이제 전기통신사업법 이런 그 관련법에서 이런 걸 처벌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들이 뭐 공익을 뭐 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위헌 결정하다 보니까 이제 그 관련된 부분을 통해서 처벌이 안 됐는데 네. 이건 이제 일반 형법에서 형법 이제 314조죠. 일종의 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타인의 업무를 이제 방해한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이제 벌금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죄명이 됩니다. 그래서 예. 최근에 이 가짜 뉴스 허위 내용들을 퍼뜨리다가 지금 이제 적발된 그런 경우에 뭐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든지 예. 만약에 이제 처벌을 받는다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범위 내에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인터넷상에 그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또 가짜 뉴스 적극 생산해서 예.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확진자 또는 뭐 이런 사람들이 그 다녔던 동선에 관련된 네. 뭐 어떤 특정한 가게 이런 명칭들을 올려버리게 되면 그 가게는 상당히 피해를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칙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절차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게 가짜 뉴스를 생성한 사람과 단순히 그냥 유포한 사람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까? 그렇죠. 일단 뭐 가짜 뉴스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산한 사람은 예. 뭐 가장 그 법정의 최고형을 우리가 상정이 될 수 있지만 네. 모르고 그럴듯한 내용이라서 이웃에게 또 아는 사람에게 알려서 경계를 하도록 퍼나른 사람은 뭐 단순 가담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아마 처벌 형량은 분명히 생산자와 유포자와의 관계는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뭐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 뭐 다양한 그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과연 이제 뭐 그냥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 뉴스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인포데믹이라고 합니다. 네. 인포메이션하고 에피데믹이 합성어인데요. 즉 이거를 그 정보 전염병이라고 사회학 용어로 쓰고 있거든요. 정보 전염병. 네, 이게 2003년에 워싱턴 포스트에서 처음 쓴 사회학 용어인데요. 네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병이 도는 건 도는 거고 네. 병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병세를 악화시키거나 아니면은 그 방역 당국을 불신한다던가 이런 식의 문제점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정보 전염병이라고 하거든요. 최근에 나온 정보 전염병 대표적인 케이스가 신종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에 참기름을 발라야 된다던가 많이 예. 돌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늘을 뭐 하루에 뭐 저 2쪽 이상 예, 먹어야 예, 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폭죽의 연기를 마시면 뭐 이게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공공이 하나 돌고 있거든요. 네. 심지어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청의 건강관리과 실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문서까지 만들어 갖고 이거를 돌려 갖고 전국적으로 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게 감염에 대해서는 의사나 전문 인력들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어줘야 되지만 이런 인포데믹 현상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에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와전된 걸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정말 이 진짜 뉴스 그리고 가짜 뉴스를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일단 뭐 이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가 잡히지 않으면서 지금 2월 중순 뭐 이제 졸업 뭐 그리고 또 이제 3월 되면 입학도 앞두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뭐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중고 대학까지 계약을 연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특히 이제 특정 국가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 조금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좀 심각하다고 느껴집니다.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3월 달에 이제 개강을 하는데 그렇죠. 뭐 미국이나 캐나다는 보통 이제 1월부터도 계속 이제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네네. 근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3월 저희 학교도
지금 한 2주간 개강을 연기를 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에 중국 유학생들이 한 7만여 명 정도 된다고 네네.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춘제 끝나고 3월 달 만약에 대거 입국을 하게 되면 여러 도시에서 뭐 직간 접촉으로 노출된 그 학생들이 학교에 오게 되면 네. 일반 학생들이 상당히 좀 두려워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이제 강의실 환경입니다. 일반적인 뭐 가게 같은 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활동적이지만 네. 강의실 같은 경우는 촘촘하게 앉아서 2시간, 3시간씩 이 좁은 공간에서 환기가 잘 안 되는 데서 호흡을 하게 되면 네. 아마 거의 일반 시민들도 그 상황이라면 상당히 좀 심각한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특정 이제 우리 국적이라 하지만 중국인 유학생들이 예. 일반 대학 캠퍼스에 많이 이제 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대학이든 또 정부에서 상당히 이런 그 위생 관련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뭐 중국 출신 학생들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조금 확대를 해본다면은 동양인에 대한 그런 또 혐오감도 커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또 사회학 용어나 눈덩이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눈덩이 효과요. 그러니까 알프스 산 위에서 한 그 양치기가 심심해서 이제 눈을 던졌는데 예. 밑에 마을에 눈사태 나서 3만 명이 전체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이걸 비유한 게 이제 눈덩이 효과라고 하는데 산에 눈덩이가 굴러 내려오면서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렇죠. 던지는 예. 이제 양치기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예. 심심하니까 눈 하나 던졌지만 실제 마을은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인접한 국가, 일본이나 우리나라, 뭐 베트남도 해당되겠지만 이 지역에서 최근에 중국인을 대상으로 또는 중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혐중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런 것들을 지금 퍼나르기가 돼서 독일이나 영국 같은 유럽에서는 저 봐라. 지금 한국에서도 중국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데 우리도 예. 뭐라고 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런 식의 정당성의 논리를 근거를 줄 수 있는 이런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제가 최근에 그 기사를 보면 박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혐식이라고 하죠. 혐오스러운 음식을 먹는 행위에 대해서 혐식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극히 일부 중국인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거든요. 네. 그걸 근데 전부 다 뭐 박쥐를 먹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떤 반민족적인 정서나 반중국적인 정서를 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이거를 챙기고자 하는 나쁜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강력하게 사회적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속보가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오늘 추가 확진자가 한 명 늘긴 했지만 지금 또 퇴원한 환자도 늘었습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 4번 환자가 격리 치료 15일 만에 퇴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국내에서 완치된 환자는 모두 3번째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3번째로 완치가 돼서 퇴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병원에 격리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추가 퇴원도 잇따를 것이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나마 지금 국내에서 추가 확진자가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상황이 위중하지 않고 또 퇴원자가 늘고 있다는 그나마 또 반가운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임준태 동국대 교수 그리고 연건영 한국범죄학연구소장과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